어머니와 몇 년간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다가 형이 관계 회복해보자며 같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여행 중에도 계속 다투고 결국 따로 다녔거든요. 돌아온 후에는 관계가 더 악화됐죠. 그런데 최근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동반입 출국 기록이 있다며 기초수급 급여를 중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수급 자격을 잃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동반 출입국 기록과 수급 자격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후 갑자기 수급 중단 통보를 받으신 분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동반 출입국 기록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보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관련된 사실관계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요. 이때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동반 출입국 내역을 1단위로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 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을 한 경우 지속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동반 출입국 정보만으로는 부양 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을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복지부 지침에서도 명확히 이 정보의 유무만으로 부양 의무자의 부양 유무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반 출입국 기록이 있더라도 부양 의무자의 실제 부양 유무 확인, 그동안의 가족력,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소명 등 소명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김소담 씨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김소담 씨는 어머니와 5년간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일본 여행을 제안했고 김소담 씨는 관계 개선을 기대하며 동행했죠. 하지만 여행 중에도 어머니와 계속 갈등이 있었고 실제로는 따로 다녔습니다. 여행 후에도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동반 출입국 기록을 들어 수급 중단을 통보한다면 김소담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담당 복지사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형의 중재로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현재도 어머니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해요. 소명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첫째로 여행 제안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누가 제안했고 어떤 목적이었는지 설명하세요. 둘째로 여행 중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해요. 갈등 상황, 따로 다닌 사실,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적으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여행 후 관계 변화를 명시하세요. 연락 빈도, 경제적 지원 여부, 현재 관계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관계 해체 상태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인정받으려면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가족관계 해체는 단절보다는 순화된 용어로 가족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가족관계에서 작동하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가족관계 해체 상태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부 또는 모가 이혼 후 재혼하여 전 배우자와의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과거 가족 간의 관계 해체 사유로 이혼, 폭력, 상해, 방임, 유기, 가출, 학대, 약물 중독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권자 가구가 미혼모나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양 의무자인 직계존속과 갈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어요. 만약 지자체에서 가족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부양 의무자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죠.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참고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대략 1,084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경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개별 가구에 대한 보장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에서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보장 결정 시 부양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 비용 징수 제도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보장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소명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따로 예약한 숙박업소 영수증, 개별 식사 영수증,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 여행 후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 기록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소명서 작성 시에는 시간순으로 상황을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과거 갈등 상황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이가 안 좋다가 아니라 언제, 어떤 일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서 제시하면 됩니다. 이때 구체적인 날짜나 상황을 기억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소명이 가능해요. 처리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이런 소명이나 심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급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인정받게 되면 중단된 기간의 급여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재신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출입국 기록 한 번만으로 자동적으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할 때도 동일한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는데 담당 복지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사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복지관이나 법률상담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동반 출입국 기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황과 가족관계 상태를 정확하게 소명하면 충분히 수급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동반 출입국 기록만으로는 부양 이행을 단정하지 않으며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관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소명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개인별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공유해주세요.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